네, 정책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대표님 대변을 묻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40차 원내 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여야 상당의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산업계와 노동계의 대혼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3월 임시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한국당은 그동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계속 주장해 왔으면서도 정작 행동은 달리했습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1년인데 일단 법 개정을 6개월로 해놓고 시장 경제의 상황을 봐가면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대로 연장을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경사노위에서 6개월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합의안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결국 여러 핑계를 들어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탄력 근로제에 따른 시장 경제의 혼란을 일부러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고 당리당략만을 위한 모습입니다. 민주당 역시 매우 아쉽습니다. 여당으로서 야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려면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4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소집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포함한 각종 민생 개혁 법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4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양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어제 모 언론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논란과 관련해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이 60% 가까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명철회와 사퇴를 한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55%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 근거로 들이댔던 것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 여론이 담긴 여론조사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조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대통령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4.3 재보궐선거가 어제 끝났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고 더욱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바른미래당의 이재환 후보가 내놓았던 창원 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창원 성산 선거구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볼모지나 다름없는 선거구였지만 손학규 대표님 또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부분 많은 당원 여러분들, 당직자들이 함께 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훈이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더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거기간 동안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 바른미래당과 이재환 후보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아주신
창원 송산 유권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월부터 바로 시행되는 이번 개편안을 보면 비수도권의 경우 그동안 사업 추진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유리한 지역균형 발전 비중을 높였습니다. 수도권은 지역균형 발전에 나오는 경제성 항목은 비중을 더 높였습니다.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양쪽 모두 대체로 사업 추진이 더 쉽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입니다. 개편 내용에 대해 선심성 사업이 늘어나 재정이 낭비되고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예타 제도는 1999년 무분별한 SOC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도입됐습니다. 제도 도입 후에 지난해까지 300개 사업에서 예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정 낭비를 막는 데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예타 면제 예외 조항을 활용을 해서 23개 사업에 예타를 면제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제도 자체를 바꿔 SOC 사업 추진을 수월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낮추면 타당성이 약한 대형 사업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경인 아라뱃길, 의정부 경전철, 인천국제공항 KTX 등 예타를 통과하고도 수요 예측 실패로 두고두고 짐이 되는 사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비용 편익 분석은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하지만 종합평가는 기재부 산하위원회에 맡기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외부 전문가를 많이 넣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를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부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려 경제성 없는 정책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국가 부채가 1,700조 원에 육박하면서 국민 1인당 3,260만 원의 빚을 떠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정부는 17만 명의 공무원 증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올해 슈퍼 예산에 이어 추경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예타의 견제장치까지 풀리면 국가 재정이 고갈이 빨라지고 재정 안정성의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우리의 청년 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청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우리의 청년을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특히 역주행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역주행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차량의 도로 역주행이고 또 하나는 정부의 노동시장 역주행입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역주행 정책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법 개정도 없이 실시에 들어간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제도 보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52시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침체의 인도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수치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9.5%에서 청년 실업자 수는 무려 41만 명을 돌파했고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가 L자형 장기침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현실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노동정책부터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선 각계의 사정에 맞게 탄력근로인 선택근로의 확대를 고려해야 됩니다. 아울러 너무 높게 올라가 버린 최저임금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노동정책 역주행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경제 상황도 60년대로 되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